자, 혹시 지난번에 했던 그 극한 집에 가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거 좀 안 되더라 싶은 거 있니? 얼른 얘기해 주세요. 없니? 10번에서 마이너스 4? 맞아.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fx가 이게 서술형을 쓰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답만 맞추는, 그러니까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내신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줄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내신에서 서술형을 쓰게 되면, 혹은 와, 나 도저히 내신 못해 먹겠다, 나 수시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논술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 뭐 수리논술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해볼 만한 그런 유형이기는 해. 그런 데서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 문제로. 혹은 내신에서 수행평가로 요거를 풀어라 라고 나오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뭐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가 바뀌는데. 살아왔구나. 없니? 네. 저기 피곤해지네. 저희 상무가요, 저. 어? 상무가요. 저도 없니? 집에 있긴 있니? 저 사성함이 있긴 한데. 그거죠, 그 극한. 집에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적어도 토요일 날은 내가 따로 진도 안 나갈 거고 질문도 안 받을 거야. 오늘 수업하고도 숙제 낸 거에 대한 해설은 다음 주 월요일이야. 아니, 뭔 소리야. 토요일 날은 유형편 들고 와. 유형편 들고 와서 그거를 풀고 시험지 하나 주고 이렇게 갈 거거든. 쌤, 저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조금 문제. 할 얘기가 많네. 일단 알겠어. 네. 우선은 저희 교재 없는 문단이들한테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쟤 누구냐? 준영아, 몇 페이지까지 가지고 있니 지금? 11일 리가 없는데? 근데 혹시 월요일, 화요일 진도가 굉장히 중요한 진도예요. 22쪽까지. 22쪽까지? 뭐 미친듯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개념? 제 기억으로 하고. 7에서 31. (22) 쪽까지 있다고? 22, 13. 자, 금방 갖고 올게.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함수가 바뀌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절대값이 1이 될 때 함수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더 제대로 써보면은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1 이상일 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1일 때 함수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를 서술형에 쓰기 위해서 혹은 이제 수행평가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1에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1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근데 1에서의 우극한은 x가 1보다 큰 거라고 얘기했지. x가 1보다 크니까 위에 걸 봐야 돼, 아래 걸 봐야 돼? 위에 걸 봐야 돼.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1을 대입하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1에서의 좌극하는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니까 1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는 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x-2를 써보면 1을 대입했을 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a, b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도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이번엔 밑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3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들이 역시 같아야 되니까 극한이 존재하려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연립해주면 돼. 이제 연립하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게 약식으로 하면은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바뀌고 1에서 함수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냥 위에 식, 아래 식에다 각각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같고 1을 대입한 게 같다. 사실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식이.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극한을 계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하는 걸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됐니? 또 질문할 거 있니? 괜찮니? 여기 넘어갈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 나오는데, 이 성질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 쓰일 거야. 정말 중요하게 쓰이게 될 건데, 근데 기본적인 애들은 되게 간단한 거라서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설명하는 거 보기만 할게. 극한이 존재하면 실수배한 거 그것도 빼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극한에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그냥 극한값 가지고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그 다음에 곱한 것 나눈 것도 된다. 이게 중요한데, 얘를 지우는 게 낫겠지? 지울게. 자, x가 a 근처에 있을 때 fx는 알파가 되고, gx는 베타가 된다.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실수배하는 것은 밖으로 꺼내줄 수가 있고, 2, 3번 좀 같이 쓰자.
더하거나 뺀 것도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여기까지는 사실 그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아. 시그마랑 똑같은데, 시그마에서 안 됐던 거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된다. 자, 근데 나눗셈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분수 모양이 나왔을 때는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였어? 분수 모양이 나왔을 때 지켜야 되는 규칙. 그 아래 0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뭐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대입하면 된다. 더워? 아니요, 카메라 있는지 잘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글부터. 자, 19페이지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0분의 0꼴, 뒤에 넘어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 요런 애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 수 있어. 계산이 방해되는 애들은 버려라. 어떻게 버리냐? 내 맘대로 막 버리면 식이 달라지는 거잖아. 정리하는 거야. 약분해서 지워버린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느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가까이 있는 애들로 그냥 비교해서 보는 거다. 걔를 직접적으로 보고서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값의 근처에서 보면 함수값들이 얼마 정도가 되네. 대충 뭐 그 정도 어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예를 들면은 x세제곱분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x를 무한히 키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0으로 가. 왜? 그치? 약분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딱 약분이 되니까 x분의 1이 되지.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그러면 딱 약분이 되지 않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자,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 무한대로 가는 건 뭐 대입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잖아. 제일 먼저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이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얼마는 0으로 수렴하니까 얘를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는 게 핵심이야. 분모의 최고차면 뭐가 돼? x제곱. x제곱이 최고차인 거지. 차수의 최고는 2차야 지금. 분자 분모를 이 2차식으로 x제곱으로 나눠. 자, 이 x제곱으로 나누면은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3x 더하기 2가 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1이야.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무한대분의 얼마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얼마라 나오는 게 x분의 3. 무한대분의 얼마? 0이야. x제곱분의 1. 어쨌든 0이야. 그럼 얘네들을 지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는 상수인데 분자가 역시 하염없이 커지고 있지. 그럼 얘는 그냥 하염없이 커지는 거야. 발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해.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발산해. 물론 부호는 따져야 돼.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일 귀찮아질 때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인데 그때는 최고차항의 기수비 자체가 답이 될 거야.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히 커지는데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1분의 얼마였을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요런 애가 있다. 분자 분모의 최고차가 어때? 똑같지? 그럼 우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계산해주면 끝난다. 왜?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라고? 3차. 얘처럼 좀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큰 3차 x세제곱으로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세제곱분의 1 분의 4 빼기 x제곱분의 3 더하기 x세제곱분의 5가 되는데 무한대분의 얼마는 어쨌든 죄다 0이 돼.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4가 남으니까 이 2분의 4가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이다. 근데 그러면 그냥 분모 쪽 최고차항이 크면은 그럼 0. 그 0이고 분자면은 그냥 거기다 거의다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무한대야.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봐도 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그러면 0이야.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같아. 그러면은 개수비. 최고차항의 개수비.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 음수가 될 수는 있다. 음수가 될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 됐니? 상민아. 음수되는 건 그냥 부호고 따지면 그렇지. 개수를 딱 봤는데 만약에 개수가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냥. 요거.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야. 단지 얘가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아우 큰일 났다. Are you okay? 아니야. 지금 비어서가 아니고 상민이가 지금 1학기 끝내고 잠깐 뭐랄까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약간 풀어진 시기. 보니까 약간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고. 상민이는 시험 끝나면은 한 1, 2주 풀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처음 거 놓치고서 하다가 뭐였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러고 뒤에서 막 공부를 해. 다행인 거는 이놈 새끼 그래도 겨울방학 때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금 더 마음을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놈 새끼가 이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차수를 생각해서 무한대분의 얼만 0으로 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게 정리가 돼. 정리가. 0분의 0이 됐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든 무한대 곱하기 0이 됐든 간에 자, 잘 생각해야 돼. 이 0은 숫자 0 아니야. 이 0들도 숫자 0 아니야. 숫자 0이면 이런 계산을 못해. 이거는 그냥 0이 아니라 이제 무한소 작아지고 있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줘야 돼. 분자가 작아지는 거랑 분모가 작아지는 거랑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빨리 0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는 힘이 더 세. 만약에. 그럼 얘는 0이야.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더 세. 그러면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힘이 똑같으면은 이거는 뭔가 수렴할 수 있겠구나.
보통 0분의 0으로 나오는 애들은 약분을 시켜주는 애들이야. 어떤 특정한 값 1이나 2나 이렇게 어떤 숫자로 이제 x를 보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만약에 x가 a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분자 분모에 x 빼기 a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약분이 돼. 그게 0분의 0의 특징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차수에 대한 얘기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얘는 분자가 차수가 커, 분모가 차수가 커. 그거부터 접근을 하면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말 치사한 문제 빼고 정말 치사한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 문제 유형은 나오면 야, 이딴 거를 시험에 내냐? 라고 내가 생각을 해. 솔직하게. 근데 많이 틀려. 잘 안 봐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3x 세제곱 빼기 2x.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아, 이게 끝이야.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해. 뭐 더 생각할 게 없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지?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이러다가 틀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다항식의 형태로 그냥 딱 나와가지고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하라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힘센 놈 따라가는 거야. 아, 제가 근데 지수는 상관없어요. 지수가 상관없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였으면 그 음의 그걸 발생하는 거예요. 얘도 그냥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러면은 무한 제곱이 무한보다 큰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어. 안 돼. 수학자의 자아는 나오면 안 돼. 아니 근데 저 리미트가 나오는 순간에 저거 계산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평소에 알던 상수 계산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라 다른 숫자면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커지고 있는 거잖아. 커지는 거를 3번 곱했어. 그냥 커지는 거 하나야 그냥. 그럼 누가 더 세냐고 얘네들 중에. 얘가 더 세잖아. 이것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지. 어떤 게 있느냐. 얘를 3x 세제곱으로 묶어. 이렇게 돼. 그럼 요건 뭐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힘이 없는 거야 사실.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됐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뒤에 건 의미가 없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얘가. 됐지? 근데 이제 이거 외에 나오는 문제 대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문제들은 뭘 물어보느냐? 근호를 포함해서 문제를 낼 거야. 루트 모 빼기 모. 얘도 무한으로 발산해. 얘도 무한으로 발산해. 근데 차수가 똑같아. 뭐 그냥 적당하게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 플러스 1을 뺄 거야. 그리고 x를 무한히 키워. 무한대지. 점점 커지지. 얘도 무한히 커지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몇 차라고 볼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1차로 보이는 애야. 왜? 근호 안에 제곱이 있어. 이 근호의 의미는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차수가 큰 것만 보면 돼. 얘 1차야 1차. 얘도 1차의 느낌이야. 뭐 1차에서 1차를 뺐으면 힘이 거의 같잖아 이러면. 아니야? 요 플러스 1 때문에? 이게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은 병정개미가 와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이게 상대가 되나?
그러면은 이제 난 그래도 성인이잖아. 나 말고 준영이하고 병정개미하고 딱 붙이면은 뭐 차이 있어? 차이 있어? 별 차이 없잖아. 야, 왜 너도 그래 좀 컸다 이러면은 선생님 아들님이 8살이라 그랬잖아. 나 아들님에 데리고 왔어. 야, 개미 데리고 딱 한번 해봐. 개미한테 지나? 어우, 요즘에 애가 이제 겁이 없어져가지고 며칠 전에 애를 데리고 놀러 갔다 왔어. 저기 여주 쪽에 곤충박물관이 있거든? 딱 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하게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데야. 애완용. 아니야. 애완용 아니야. 먹이야. 무슨 먹이요? 다른 곤충들 먹이. 그래서 딱 있으면은 거기 불김이 이렇게 우리가 있어. 집이. 갑자기 핏에 찐 거 갖다가 바퀴벌레를 집어. 저걸 왜 집어? 그래갖고 이게요 되게 영양 만점이에요. 드셔보시면 안 먹지 이거 당연히. 그러더니 갑자기 개미굴에 딱 집어넣어. 와, 개미가 한 마리가 와서 딱 냄새를 맡더니 애들을 불러. 한 1분 지나니까 한 10여 마리가 모여서 둘러싸. 얘 아직 살아있어. 바퀴벌레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야. 단지 진짜 살아있는 애를, 그러니까 성체를 집어넣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좀 막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보여주려고, 애기들 진짜 많았거든. 애기들 보여주기 편하려고 얘가 이제 탈피하는 상황인 애를 집어온 거야. 못 움직이는 애. 딱 집어넣었더니 와, 개미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막 자르는 게 보여.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데 이러는 거야. 오래 걸리니까 딴 데 가서 보다가 생각나면 다시 오라고. 내가 궁금하더라고. 내가 궁금해서 딴 데 보고 볼 게 너무 많아 거기. 그래서 나도 정신팔려 일단 30분쯤 지나서 가봤다? 없어. 없어. 끝났어 이미. 근데 그 강력한 개미하고 갓난애기 데려다가 붙이면 싸움이 되니? 한 마리 데리고. 얘 그런 애야. 어디 갔어? 얘 그런 애야. 개미야 개미. 사람이 있어. 개미 한 마리가 붙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얘는 아무 힘도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차수가 큰 게 무조건 커. 무조건. 그러니까 차수가 작은 애. 얘는 차수로 치면 상수항 0차잖아. 0차. 얘는 아무런 힘이 없어. 얘는. 이 상황에서는 얘는 아무 힘이 없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X 1차식이지만 그 앞에 3차식이 있지. 그럼 1차식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야. 여기서도 3차가 있고 2차가 있어. 뒤에 있는 애들은 볼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우리한테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놈들이 선도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앞부분에서나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무한의 영역으로 보내버리면은 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리화를 한다고. 유리화. 얘 제곱. 뭐 한 건지 이해되니? 합차한 거야, 합차. 합차를 해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자에서 x제곱이 사라져. 여기 마이너스 2x 남을 거고 2x 플러스 1을 뺄 거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돼. 분모는 그냥 이대로 살려놓으면 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1차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분자 분모 1차로 나누는 거야. x로.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근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제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x분의 2거든? 그러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4가 맞아. 왜? 0으로 가는 거 없어지거든. 근데 없애고 나면 분모가 얼마가 돼? 2가 돼. 여기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어. 그럼 2로 나눴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합차 공식. 그냥 선생님 예상에는 이쪽 동네에서는 거의 안 나올 상황이기는 한데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봤었던 게 있으니까 정말 미친 동네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세제곱을 만든다. 세제곱을 만들어 어떻게 하느냐? 빼기야. 근데 이게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이어서 정리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그 3차 곱셈 공식 있잖아. a 빼기 b가 있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분자분모에 곱하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강남도 아니었어, 그 동네가. 분당이었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도 마찬가지. 0으로 가는 게 힘이 세냐 무한대로 가는 게 힘이 세냐야. 모르는 거야.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얘가 세서 0으로 수렴해. 어떤 거는 얘가 세서 무한대로 발산해. 그러면 여기서 0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0이나 요 0이나 다 마찬가지. 무한소의 개념이야.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설명들에서는 0이 숫자 0이 아닌 거야. 준영이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얘가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에다가 숫자 0을 곱했어. 그럼 0이야. 더럽게 커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0 갖다 딱 곱해버렸어. 0이야 그냥. 그건 0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0분의 0이니 0 곱하기 무한대니 이때 나오는 이 0들은 전부 다 무한소야. 작아지고 있는 애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무조건 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시험에서 볼 문제들이 만약에 이게 진짜 0이 돼버리거나 무한대가 돼버리거나 그런 문제면은 좀 재미없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누가 봐도 야 이거는 0으로 가는 게 힘이 세겠네, 0이겠네,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사실 해보면 이게 너네들이 지금은 저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 몇 개 푸는 거 해보고 따라와 보면은 야 이거는 0이 되겠다, 이건 무한대가 되겠는데 이런 것처럼 야 분자가 더 차수가 크네, 이거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나중에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야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해지고 나면은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 얘가 제일 더럽게 나오는 애인데 왜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는 것들을 응용하게 만드는 문제야.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로 고치든 0분의 0꼴로 고치든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들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딴 거 없어. 그냥 인수분해 잘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면은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뭐 x가 a로 간대. x 빼기 a라고 하는 인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그 인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인수분해를 할 거냐? 유리화를 할 거냐?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니? 문제를 보자. 자, 지금까지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 거고,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제 1번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중요해서 있지 문제가 뒤에 5문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거는 풀이하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라.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fx-1은 4가 된다. 그럴 때 x가 0 근처에 있을 때 x 플러스 fx분의 x제곱 빼기 5fx의 값을 구해라. 우리는 자, 눈을 떠라. 정신 좀 차려봐라. 자, 우리는 있지. 괄호 안에 덩어리가 있으면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항상 치환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x가 1 근처에 있으면 x 빼기 1은 x가 1에 가까워. 근데 거기서 1을 뺐어. 0에 가깝겠지 그럼. 0에 가까워져. 그럼 이 식을 뭐로 바꿀 수 있느냐? t가 0 근처에 있을 때 t분의 ft가 4야. 요렇게 쓰는 거지. fx를 구할 수는 없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야, 이거 x분의 fx가 4로 수렴하는 거구나. 분자분모를 x로 나눠보자. 1 더하기 x분의 fx x 빼기 5배의 x분의 fx가 되는데 1은 그냥 냅두고 x분의 fx는 4로 수렴해. 0은 0이 되고 4로 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거야. 괜찮니? 이드나 얘들아, 우리 다음 주부터는 3시에서 7시다. 문제 있는 사람 없지? 다음 주에 방학 안 해요. 그거 없잖아. 내가 방학 다 알고 있는데. 자, 2번.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야. 기본 문제. 기본 문제야, 진짜. 기본 문제야. 여기 보면 x가 1 근처에 있을 때 fx 더하기 2gx 요건 6으로 수렴하고 똑같이 x가 1 근처에 있을 때 gx는 3으로 수렴한데 이때 x가 1 근처에 있을 때 2fx 빼기 gx는 어디로 수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안 나온다. 왜? 나는 gx의 수렴값은 알겠는데 fx의 수렴값을 몰라. 물론 이런 방법은 있어. 문제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2배 하면 어떻게 돼? 얘가 6으로 수렴하지. 얘가 6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fx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보면 되겠어? 0으로 수렴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이다. 왜? 얘는 0으로 가고 gx는 3으로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좀 더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얘를 치환을 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거야. 하나는 x가 1 근처에 있을 때 hx는 6으로 수렴하고 또 하나는 fx라고 하는 애는 hx 빼기 2g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요거 2배 해서 빼기 4gx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5gx. 그러면 hx는 6으로 가. gx는 3으로 가. 요 방법으로 가는 게 서술형이 조금 더 안전하다. 준영이랑 이든이는 힘을 내라.
어깨를 좀 풀어주고. 이 사람들 시험 끝나고 지금 또 긴장 풀려가지고 졸고 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그리고 fx 빼기 gx는 1로 수렴한대요. 그럴 때 f분의 f 더하기 g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 역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자, fx가 무한히 커져. 그러면 gx도 무한히 커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렴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얼마가 될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느냐? 위험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그게.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랑 똑같이 가는 거야. 얘랑 똑같이. 어쨌든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fx 빼기 gx를 hx라고 쓰고 얘는 1로 수렴한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g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hx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2fx 빼기 hx가 되는데 내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fx로 나눠버리면 아우 저 헤드뱅잉 어떻게 하냐 진짜. 둘 다. 이드나 너도 해당이야. hx로 나누면 요건 없어지고 2 빼기 fx분의 hx가 되는데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지. 요거 없어져. 그래서 답이 2가 돼. 별거 없지 이거는. 지금 내가 웬만하면 안 끊고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거라고 보고 이쪽은 계산이라 그래도 좀 할만한 거라 조금 빨리 그냥 보여주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 아직 할 게 좀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2번을 보면은 2-1번을 일단 보는데 2-1번, 2-2번에 둘 다 1번만 볼 거야. 아까 뭐라 그랬느냐, x가 2 근처에 있을 때 다항식 이렇게 나오면은 분자분모다 x-1한 인수가 있을 거거든. 실제로 여기 보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약분하면 돼 그냥. 그럼 x 플러스 3밖에 안 남아. 2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답이 5가 돼. 끝이야 이게. 자, 밑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x가 3 근처에 있을 때 x-3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얜 그치, 유리화야 유리화. 얘 유리화를 해보면은 분자가 x 플러스 1 빼기 4 하면서 x 마이너스 3이 나와. 뭐 끝났네? 약분되네 그냥? 3 대입하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1이야. 괜찮니? 그냥 이런 거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는 패스. 요건 패스하는데 하나만 좀 이거는 해야 된다 싶은 게 있어서 예제 3번에 4번. 자, 무한이 커질 때 차수가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4번을 보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연결될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애는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냐? 음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루면 안 돼. 다룰 수 없어의 개념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조금 귀찮아져. 뭐가 귀찮으냐? 자, 얘를 차수를 보니까 분자 1차야. 분모는 분모 1차인 거야. 근데 이러면은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맞아?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지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양의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헷갈려. 그래서 무조건 숫자로 가는 건 괜찮아. 뭐 마이너스 1로 간다, 마이너스 5로 간다, 이건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양의 무한대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t가 무한히 커질 때 분자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t, 분모는 루트 4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 부호가 바뀌어. 그럼 이제 분자 분모를 t로, 무한히 커지는 t로 나눠주면 근호 안에서는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루트 4는 2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 요 정도가 좀 주의할 만한 내용이다. 괜찮니? 근데 만약에 저거 치환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환 안 하고 하면은 이제 이걸 나눗셈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x로 분자분모를 나눌 거야. 근데 근호 안에 들어갈 때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x가 음수잖아. x가 음수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x로 나눠야 돼. 그럼 귀찮지. 그래서 치환하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필수 예제 4번은 넘어간다. 어차피 이거는 유리화하면 된다라고 아까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5번. 자, 얘는 예제 5번을 좀 볼게. 예제를 볼게. x가 0 근처에 있을 때 x분의 1, 3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다. 뭐 딴 거 없어. 유리화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x가 약분이 돼. 0으로 가는 게 없어져. 그럼 별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정리만. 근데 이제 얘는 조금 귀찮아. x가 무한히 커지는데 2x 곱하기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2를 구해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대부분 근호가 나오면 통분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줄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 유리화를 해서 자, 분자는 여기 2x,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분자분모를 x로 나눌 거야. x로 나눠보면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돼. 여기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분모는 얘를 루트 x로 나누고 얘를 루트 x로 나누는 거야. 곱셈이잖아. 아니, 그래야 정리가 돼서. 난 x로 나눌 건데 근호 안에 있는 게 지금 1차식이야. 한쪽에 몰빵해버리면은 전부 다 0으로 가버려. 정리가 안 돼. 곱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고 해도 되는 거. 이걸 전개해서 가는 것보다 따로따로 그냥 루트 x로 나누는 게 더 편해. 왜냐면 따로 하면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거든. 0이야.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죄다 0이야. 괜찮니? 1, 2 곱하면 분모가 2. 그래서 결과 마이너스 1. 자, 연습은 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문제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데 이미 풀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시 한번 해봐. 1-2번. 그 다음에 1-4번. (2번은) 넘어가자. (3-1에) 4번 하고 3-2번 하고
자, 지금 답 써놓은 애들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잘 안 되는 거 있니? 얘를 hx라고 치환을 해. 그래서 gx를 3fx 빼기 hx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f 더하기 g 분의 f 빼기 2g, 여기에서 g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6fx-hx 분의 얘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fx 플러스 2hx가 될 거야. 근데 분자분모를 무한히 커진다고 알고 있는 fx로 나눠버리면 6 빼기 fx분의 hx 마이너스 5 더하기 2배의 fx분의 hx가 되는데, f는 무한히 커지고 h는 2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2거든. 0으로 수렴해. 그래서 남는 애들만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또 다시 이거 모르겠어요. 5-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에 3분의 1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3분의 x를 구하는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라. 그럼 얘는 t가 무한히 커질 때 제곱할 거니까 그냥 t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루트 9t제곱 더하기 3분의 얘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은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유리화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분자는 9t제곱 더하기 3에서 9t제곱을 빼니까 3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분자분모를 t제곱으로 나누는데, t 하나는 요거 나누고 하나는 요거 나누고 둘로 나누는 거지. 뭐 3 하나 약분을 해버리자. 여기 1만 남고 제곱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얘는 루트 9, 3. 3 더하기 3은 6. 이래서 18분의 1이 나온다. 됐니? 그리고 5분의 1이요? 마이너스 5분의 1. 자, 시간 관계상 여기 넘어갈게. 그래서 6번을 보면은 이건 이제 활용 문제야, 활용. 얘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식으로 안 주고 상황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식을 만들어봐 이런 거거든. y는 루트 x라는 애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내 p는 t, 루트 t가 된대. 2,0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PH 빼기 PA의 극한값을 구해라. PH 빼기 PA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PH의 길이는 그냥 X좌표인 T가 돼. PA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T-2의 제곱 더하기 T의 루트를 씌운 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t가 무한히 커질 때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거 구하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뭐 고민할 거 없고 그냥 유리화 하면은 돼. 분자는 t제곱에서 t제곱 빼기 3t 더하기 4를 빼니까 3t 빼기 4가 남고 분모는 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분모 문제를 t로 나눠주면 그럼 이거 전부 다 0으로 수렴. 그래서 남는 거는 2분의 3 이라고 나올 거다. 이게 끝이야, 그냥. 괜찮니? 이거 요렇게 그냥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응용하고 28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인데 앞으로도 종종 쓰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것도 너무 빨랐니? 미안해. 미안해. 계속 해볼게.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분수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가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수렴한대. 분모가 0으로 수렴한대.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전체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서 이게 보완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약분이 될 거다. 반대도 마찬가지. 분자가 0으로 수렴해. 근데 결과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대. 그러려면 분모에 0이 되는 인수가 있을 거다. 그냥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니?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수렴 극한값이 0이 아니라 아니, 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모가 0일 때는 만약에 분자가 수렴하지 않잖아. 0이 되지 않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해야 되거든. 근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렴한대. 그럼 분자에서도 0으로 수렴하는 거구나. 그래서 0분의 0의 모양이 돼서 약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조관계, 일명 샌드위치. 요거는 내가 그 극한을 보고 싶은 애가 있는데 얘가 뭔지 몰라. 근데 얘보다 큰 애, 얘보다 작은 애를 딱 비교해 봤더니 얘랑 얘랑 같은 대로 수렴하네? 그럼 가운데는 같은 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요런 얘기거든. 얘네들은 약간 문제를 보면서 가야 이해가 쉬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따로 정리를 안 한 거거든. 7번을 볼게. 7번에 보면 7-1번 x가 마이너스 1 근처에 있을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2로 수렴하더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될 거다. 자, 사실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얘가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서 b는 a-1 얘를 대입해서 다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가거든. 근데 요거 말고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실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뭐 보통 k를 많이 쓰긴 하는데 나는 이런 인수를 하나 만들어. 약분되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k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k는 얼마가 될까? k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괜찮니? 괜찮아? 반응이 없어. 요건 이해했어? x 플러스 1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해. 그럼 얘만 남아. 그래서 그 결과가 2래.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2가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럼 인수분해. 가정이 아니라 돼. 왜?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그럼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고, 얘 전개하면 a가 4, b가 3이 될 거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갈 것이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루트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야 라고 써도 돼. 큰 문제가 없어. 어차피 유리화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렇게 쓰면 B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유리화해서. 그 와중에 B가 얘가 되는 거지. B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분모도 0으로 간다 그랬지. 사실은 얘 전체가 x-1인 거야. 됐어? 약분하면 돼. 약분을 해주면 자,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여기에 1을 대입하면 2배에 1 더하기 A에 똑같은 거 있잖아.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괜찮니?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해야 돼. 그 루트 씌워져 있는데 마이너스 겠죠? 아닌데? 내가 문제를 잘못 써서 이상해야 돼. 저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와, 그냥 냅두고서, 중간에 보고서 냅두고 있었더니만, 다 그냥,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요 앞에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 씨. 니들이 그냥 멍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바꿔야 되잖아, 내가. 못난 이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2가 된다는 얘기고, a는 그럼 얼마? a가 5. a가 5면 대입했을 때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이런 문제가 된다. 됐니? 진짜 하면 할수록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게 이렇게 힘드냐. 딱 한 장만 더 할 거야. 한 장 더 하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혹시 여기 7시에 다른 수업 있다. 9시에 다른 수업이 있다. 오케이. 7시에 다른 수업 있다. 없고. 나 7시에 차를 타고 가야 된다. 하원차 타고 가야 돼? 그러면. 뭐 데리러 오시는 거야? 아니야?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데리러 오신대? 지금 오고 계시겠네? 지금 빨리 문자해가지고, 뭐, 얼마나 걸려? 집에까지? 20. 야, 지금 빨리 연락드려가지고, 오늘 한 30분 늦게 간다고 말씀드려. 빨리. 시험지 하나 줄게요. 알겠지? 너무 옛날에 기억이어서 까먹고 있어. 오늘은 안 되겠다. 도저히 수업 시간 안에 내가 끝내고 싶었는데, 끝낼 시간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빨리 집에다 연락드려 해가지고, 오늘 조금 늦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놔. 집에 연락 왔는데 제가 어제 영어도 째가지고 그저께 영어도 째가지고 영어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야 되거든요. 내가 시간표였어.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빨리 끝내겠어. 그것만 하면 되고. 자, 8번. 내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너네가 시험을 보는 시간이 이제 좀 생기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 사실 여기는 예전에도 했었던 데니까 나도 그래 설마 기억은 하겠지. 개념까지는 다 이해 못해도 일단 이런 거 있었다라는 건 기억하고 이러고서 막 빨리 가고 있는 거거든 사실. 볼게.
8번에 보면은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거든? 거의 100% 시험 문제라고 봐도 되는데, 두 개의 조건을 주고 F형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우리 다음을 위해서 8-2번을 풀어줄게 내가. 자, 여기 보니까 이 조건들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왔으면 뭘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 자, 무한히 커진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수렴한다. 차수가 같다.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같을 것이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fx 빼기 2x 세제곱이라는 애는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됐어? 뒤에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주자. 그럼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 자, 이쪽에서 알려주는 건 뭐라 그랬어?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 아, x가 인수로 있겠구나. 분자도 0 대입하면 0이구나. 0 대입하면 상수항이잖아. b가 0인 거야. 괜찮니? 괜찮니? F형은 0이야.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 남지. 그 b가 0이야. 그러면 x분의 fx는 뭐가 되느냐? 얘를 x로 나누니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가 되는데 0 집어넣으면 a. a가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14가 된다라고 풀 수 있겠지. 됐니? 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x가 무한히 커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봐봐.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면 이렇게만 풀어도 돼. 얘 한쪽만 딱 봐봐. 이거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수렴하는 애야? 요식. x가 무한히 커지면 왜 2인지 이해돼? 기억나? 차수 똑같잖아. 최고차항 개수비. 그게 답이 2야. 갔다 없어도 하나만 보면 돼. 괜찮아. 갔다 없어도 돼. 이 함수의 극한의 대조관계에서는 양쪽이 이렇게 있어. 부등호가 없어. 그래도 등호가 붙어. 극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점점 커지지. 요거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가? 얘는 0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앤데, 그러면 서술형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면은 까인다. 100% 까야.
얘를 보고서 답 요거예요. 절대적으로 까요.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면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알려줄게. 답은 당연히 써야 되고 서술형일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 요 세 가지가 빠지면은 감점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보다 작은 애가 극값이 얼마냐? 큰 녀석이 극값이 얼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요 말 빠지면 감점이야. 되게 귀찮은 애야. 수행평가나 서술형에 내면은 무조건 작은 거 수렴하는 거, 큰 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게 수렴한다 까지 무조건 다 있어야 돼. 무조건. 얘를 살짝이 응용해서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x가 무한히 커질 때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계속 fx가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거거든. 양수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어. 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야. 양수로 나누는 것도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야. 내가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모양의 부등식을 이렇게 써주면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한쪽만 봐도 돼. 요거는 어디로 수렴할까? 요거 어디로 수렴할까? 4야. 2 아니야. 제곱이 있어. 그래서 답이 4야.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된다. 서술형이면 요렇게 써주면 돼. 됐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인데 이 못난 애들 왜 숙제를 올린 사람이 이렇게 없냐? 쌤, 저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줄게. 왜 숙제 안 보내? 왜 안 보내? 못생긴 것들 진짜. 저 구조 보고 있어요. 보내. 오늘 한꺼번에 다 검사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